네,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전체적인 매크로도 저희가 한 번씩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갖죠. 오늘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연결해서 전체적인 시장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한번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고는 있는데 계속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네. 뭐 잭슨홀 미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좀 물어볼까 하는데요. 당장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다. 네 차례 연속 네. 금리 인상은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이게 이제 빅스텝을 갈 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베이비 스텝을 밟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달에 미국이 올리면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또 시장에서 나올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네. 일단 뭐 물가를 잡기 위한 지금 페드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다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ECB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뭐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같이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굳이 빅스텝을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 과연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은 고유가 고환율 탓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될 거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된 효과는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2.5%가 됐기 때문에 9월 달에 미국에서 지금 50bp냐 75bp냐 50bp가 유력하긴 한데요. 50bp를 올려버리면 금리가 역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금이 또 유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하시긴 하지만 과거에도 보면 금리가 역전이 됐었던 경우에 그렇게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이 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서 12년도에 그때 당시에 원엔 환율이 1,500원까지 갔었고요. 그때 한창 엔화가 강했을 때 일본의 정책금리는 0%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정책금리가 0.25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책금리가 0%임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왜 그렇게 강하게 갔을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물가 환율 상승 이유가 또 한미 금리 차이보다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지금 그런 환율 고환율 현상을 또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금리가 우리가 반드시 높아야 되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한 3%, 우리가 한 3.3%이기 때문에 여전히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채금리가 높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궁금한데요. 우리 박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발언 나올 걸로 생각하고 계시고 다음 달에 FOMC에서는 울트라 스텝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달에는 지금 9월에 75bp 인상할 확률이 또다시 한 60%까지 올라가긴 했었지만 우리가 9월 13일 날 발표되는 8월 CPI를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 4월 달 갑자기 3월 달에 베이비 스텝 하다가 4월 달에 빅 스텝 그리고 6월,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던 이유는 CPI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달에 9.1%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CPI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에도 갑자기 울트라 스텝을 밟을 그런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CPI가 꺾이고 있는 추세인지 그 부분을 알 필요가 있는데 데이비 켈리 그 JP 모건 에셋 매니지먼트 수석 글로벌 전략가도 최근에 하는 얘기가 가솔린 가격과 항공요금 그리고 호텔 숙박료 중고차 가격 등이 꾸준히 지금 내려가면서 8월 CPI
가격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신차 생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중고차 가격도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8월 CPI가 발표되는 9월 13일 이후에는 오히려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50pp만 올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보면 최근에 제롬 파월은 지난 FOMC 회의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트라 스텝, 100pp 인상할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얘기에 나는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데이터가 뭐냐면 물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지는 않을까. 네, 데이터에 근거해서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쇼킹한 그런 얘기 나올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쇼킹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9월 13일 날 발표된 미국의 CPI가 결국에는 FOMC의 9월 달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걸 보고 아마도 50pp 정도로 하지 않을까, 꺾이고 있는 추세니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달러의 강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인데 좀 신기한 건 이렇게 원화의 약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나요? 네. 최근 지난달에도 제가 이 코너에서 이제는 대체 불가한 그런 우량 기업들을 박앤세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1334원의 이 환율이면 똑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자산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 강달러를 이용해서 국내 우량 주식에 박앤 헌팅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현상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거의 3조가 넘는 그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우리나라 지수가 900이 깨지면서 저점을 기록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환율은 그때 당시에 1200원을 13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은 약간 뒷북 치듯이 더 올라갔다가 나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환율이 시장의 저점하고 일치하기보다는 환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강세 현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 꺾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마지막 현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은 아주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달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계속 매수해주는 타이밍을 나중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봐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도 되네요. 근데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한 108까지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1,400원, 1,500원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더 악화된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강달러가 과연 미국한테 좋은 현상인가라고 보면 과거에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때 일본과 독일한테 너네들 환율을 낮춰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도 보면 중국이나 한국, 대만 등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걸, 즉 달러가 너무 강해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보면 환율로 인한 영업이익 훼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계속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거는 원치는 않을 거고요.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가 된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 아주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나라의 위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고환율 현상이 결국은 국내 수출 대기업
또는 수출 중소기업한테도 좋은 영업 이익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달러 강세 현상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르고 뭐 달러 강세도 나오고 환율 상황도 안 좋고 대외적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이거 주식을 더 사야 되는 상황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7월 4일 날 우리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나타난 심리적인 변화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어떤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야 되냐 그런 고민을 하셨다면 지금은 바닥 쳤나? 이런 생각 때문에 빠지면 뭘 사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금리가 미국 금리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3%, 앞으로 CPI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페드에서 9월달, 11월, 12월 달에 또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약간 눈치 보기 장세이기는 한데 심리는 이제는 태조 이방원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수출 대형주를 따라가야 되냐 심리가 매수 심리로 지금은 바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인버스나 곧버스를 가지셨던 분들도 이제 빠지면 내가 밑에서 어디서 이익을 실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지수가 어제 그저께처럼 이제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어떤 주식을 내가 매수를 할 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추석이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월 13일 날 CPI 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2,400에서 2,650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S&P 500 역시 4,100을 중심으로 해서 3,800에서 4,300에서 조금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2,450 이하에서 S&P 500은 4,100 이하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대표님 2,650을 보시는 거는 뭐 다음 달 내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지수 밴드를 보시는 겁니까? 일단 2,650원 10월 달까지는 그 지수대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지금 공급망 차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물가까지도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 4분기 하고 내년 초 시장은 2,800에서 2,900 정도까지 회복하는 그런 강세장이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슬립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께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세장, 4분기 갈 때는 한 2,800 정도까지도 충분히 시장이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